자, 4강에 투부정사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문법을 오늘 하나 배우고 끝낼 게 아니니까 좀 카테고리를 잘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랬죠? 제가 아까 살짝 단어를 얘기해 줬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 파트가 준동사 파트라고 얘기했어요. 준동사가 아닌 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동사죠, 동사. 자, 그럼 동사랑 vs 준동사 뭘 말하는 거예요? 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장에서 서술어를 하는 거예요. 서술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중요해요. 즉 수일치. 여기가 make야, makes야 이거 묻는 거지. 그 다음에 시제 중요하지. 현재 완료야, 과거야. 그 다음에 make야, is made야 라는 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1, 2, 3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세 개는 동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사일 때는 이 세 가지를 따져야 돼요. 즉 내가 여기에다가 he라는 걸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invite라는 단어를 만약에 준다고 쳤을 때, 즉 초대하다라는 단어를 줬을 때 여기에다가 수를 맞춘다라는 거는 s 붙인다. 현재일 때 그 얘기였고, 근데 그 남자가 초대라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는 거면은 is invited라고 수동 쓰라는 게 수동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시제 얘기. 그 남자가 과거에 했는지 지금 하는지를 따지는 게 시제 얘기고, 여기까지는 주어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할 얘기는 동사 얘기가 아니에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얼핏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아래다가 하나 써볼까요? 그 남자가 했는데 만약에 made me 이렇게 썼어요. 자, made 쓰자. made me. 자, 나에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동사를 쓰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예무상 하나만 쓸게요. invite them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선생님 어쨌거나 여기 invite가 있으면 이것도 동사잖아요. 아니잖아. 이해돼요? 생긴 건 동사의 원형 형태를 그냥 써놨지만 얘는 지금 뭐라는 거야? 이 문장에서 동사는 요 앞에 있죠. made. 자, 그러면 그 남자는 시켰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게 시켰다라는 구조죠. 그러면 얘는 문장 구조상 이런 걸 목적격 보어라고 해요. 그러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지 서술어 동사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 서술어가 아닌 애는 뭐라고 하냐? 걔가 준동사예요. 즉 준동사의 준자가 뭐야? 한자어라서 여러분이 어색한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원고를 제출하신 분에게 몇 분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약 100만 원에 준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이 뭐야? 그 정도 수준에 달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건 뭐야? 동사는 아니야. 근데 동사에 버금가는 단어란 뜻이에요. 왜 버금가는 단어라고 하냐면 감히 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거든. 알겠지만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얘는 동사처럼 마치 지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애가 동사인데도 마치 동사와 매우 유사하게 목적어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겠지만 시제 표현도 있고 심지어 수동태 표현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마치 동사 같지만 동사는 분명히 아닌 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동사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오늘 4강에서 처음 다루게 될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항상 준동사를 공부하실 땐 여러분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동명사를 준동사 그룹에 넣어줄까? 어떤 측면이 동사랑 비슷하길래 준동사라고 부를까? 근데 뭐는 다른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아시죠? 결국은 핵심 내용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서 어퍼 포인트인 거를 생각하고 공부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기본 개념은 그렇고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봅시다. 포인트 1이라고 돼 있는데 현관펜 먼저 칠게요. 자,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바꿔 말하면 뭐만 못하는 거냐면 동사 역할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 투부정사는 준동사니까 준동사지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 빼고 나머지 역할 다 하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를 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고맙죠. 왜?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파생어가 있는 거 되게 싫어하죠? 예를 들면 develop 이런 단어가 있을 때 develop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파생어를 만드는 어미를 붙이죠. ment 이런 거 붙이면 명사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명사를 만드는 어미를 붙여야지만 모든 동사를 다 명사를 만든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to만 붙이거나 또는 ing만 붙여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단어를 덜 외워도 되게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은 아예 명사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쉬운 단어 하나 볼까요? eat나 go의 명사형 아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명사를 쓸 수 있잖아요. going home, 집에 간다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덕분에 나중에 동명사 또는 앞에다 to만 붙이면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쵸? 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다 쓸게요. 여기 not 또는 never을 앞에다가 붙인다에다가 두 줄 칠게요. 부정어는 앞에다가 붙여준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예문을 좀 봅시다. 아래줄에 있는 거는 예문은 정말 아주 담백하고 간단한 예문이라서 그냥 역할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앞절에 보니까 to eat salty food까지가 한꺼번에 주어 역할하고 있죠. 투부정사를 이렇게 문장의 앞자리에다가 쓰는 게 예전에는 잘 없었어요. 대부분 가주어 썼죠. 옛날에는 대부분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다 앞자리에다가 가주어 it을 쓰고 나서 it is not healthy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to, eat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텐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긴 막 한 10단어 이상을 연결한 투부정사인데도 문장의 주어 자리에다 연결한 거를 고3 평가원 문제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현대 영어가 좀 더 실용적인 걸 따져서 그런가 봐요. 거추장스럽게 무슨 가짜랑 진짜를 구별해 그냥 앞에다가 보이게 나 이렇게 하나 봐요. 요즘은 종종 보여요. 어쨌거나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준동사가 주어 역할하면 반드시 뭐다? 박스는 여기다 쳐야지. 어디? 여기 is에다 동그라미 하고 우린 지난번에 이거 했어요. 언제? 수일치 할 때 했잖아요. 그쵸? 수일치 할 때 보면은 결국 투부정사, 동명사가 주어면 뭐다? 항상 단수 취급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to eat salty food is not healthy. 자, 그리고 아래쪽 봅시다. be careful 했어요. 자, 원래 일반적으로는 명령문을 할 때 뭐뭐 하지 마 하면은 병령문 앞에 not을 붙이죠. do not 이렇게 쓰죠. 즉 조심하지 마 이럴 거면 don't be careful이에요. 근데 not을 쓰는데 그렇게 쓰면 여기는 이상해질 거예요. 왜냐? not to miss the last train 하면은 마지막 기차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얘기죠. 그럼 놓치지 말란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난 그래 동사 부정이 자연스러워. 그래서 여기다가 don't be careful 쓰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기차를 놓치기 위해서 조심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not을 아무데나 한 번 쓰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쓰셔야 맞아요. 그래서 not to miss, never to miss. 아까 설명한 거 뭐였다? 부정어는 부정사 앞에 들어간다. 자, 아래쪽 1번 예문 봅시다. Now is the best time이에요. 자,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앞에 화살표 이렇게 해줄까요? To visit Paris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time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어법 문제가 나올 땐 주의해야 되는 게 너무 to 부정사만 보지 마시고 visit 뒤에 Paris 사이에서 전치사가 없다는 것도 꼭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visit 다음에 뭐 to나 이런 거 없다. visit은 원래 어디를 방문하다라는 타동사니까, 그치? 아래쪽 2번 These details are 그랬어요. These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엔 당연히 복수가 오죠.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are not to be overlooked예요. 자, 얘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비동사가 있는데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썼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써요. 뭐라고? 이걸 be2 용법이라고 써요. 그런데 맥락상 따진다면 to 부정사 용법이 3개 있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있었죠. 근데 얘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를 해줘요. 그런데 형용사적 용법에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건 이름은 be2 용법이라고 하는데 용법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정, 운명, 가능, 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외우지 마시고요.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근데 뒤를 보니까 overlook이 뭐냐면 무시하다, 간과하다, 놓치다예요. 근데 간과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해석은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는 즉 의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의무 해석은 뭐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해석인데 지금은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형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문장 하나에서 나중에 후반에 설명할 걸 미리 보여준 건데 여기 not to be overlooked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해서요. 전 현관펜을 뒤에다가 칠래요. 여기다 치시고요. 아래다가 한 번 더 쓰시는데 뭐라고 쓰냐면 요 아래에다가요. 이렇게 쓰세요. 여기를 요 자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땐 이렇게 나온다고요. to overlook 이라고 써 있으면 틀린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는 생각으로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디테일스가 있는데 this를 썼다든지 걔도 틀렸지? 근데 this를 썼는데 디테일이라고 썼다든지 그 다음에 details인데 is를 썼다든지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투부정사에서 나온 예문이지만 투부정사가 아닌 것도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일치도 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다? 투부정사가 수동이어야 된다는 것도 보라고요. 왜? overlook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세부사항을 놓치는 거니까 놓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봅시다. 포인트 2로 넘어갈게요. 줄 좀 줘볼까요? 투부정사에서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주로 뒤로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옆에 이것만 주시면 돼요. 가주어 it. 자, 가주어 it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마찬가지로 가목적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it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얘는 가목적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오타네요. 보어인데 잘못 썼다. 그쵸? 여기 고치세요. 목적격 보어인데 보라고 써있네. 그쵸? 목적격 보어예요. 교재 받아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쉬운 거니까 먼저 합시다. 아까 다른 예문에서 먼저 봤지만 가주어를 쓰고 투부정사 뒤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러진 않아도 된다 했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봤던 예문처럼 쓴다면 it is impossible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놓긴 했지만 to live without water가 앞자리에 한꺼번에 들어가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짜 얘기를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 주어고 아래쪽은 가 목적어예요. 근데 얘는 가주어를 써도 되고 그냥 to live가 앞에 가도 된다 그랬죠? 즉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가주어 it은요. 옆에다가 쓰세요. 이거는 선택적. 선택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랫줄에다가 가 목적어 옆에다가 필수라고 쓰세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난 가목적어 안 쓰고 그냥 목적어 자리에다 투부정사를 막바로 쓸래. 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달라요. 즉 제가 가주어는 굳이 안 써도 요즘 현대영어에서 많이들 투부정사를 맨 앞에 쓰더라고 라고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 문장에서 보시면 가목적어 예문을 볼게요. 여기 요 found 뒤에 있는 요 it을 줄치고 가목적어에다가 줄도 쳐주세요. 자, 요 가목적어도 표시를 하시는데 얘는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즉 얘는 생략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생략할 수 없다. 반드시 써야 된다. 즉 필수라는 얘기예요. 즉 아까 가주어랑은 다르게 가주어는 까짓 거 안 써도 그만이야. 아래쪽 3번 예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to fasten your seatbelt 어쩌고저쩌고를 요 윗자리에다 바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목적어는 안 된다고요. 저 자리에 요 it을 안 써도 틀리고요. 이 자리에다가 지금 투부정사가 되게 길단 말이야. 요만큼이 전부 다 진 목적어인데 요걸 다 앞으로 끌어당겨서 요 자리에 쓰고 hard를 뒤로 빼버린다는 건 어법상 틀린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나는 원래 자리에 쓸래요 이런 거 없어요. 가목적어는 써야 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설마 저런 걸 낼까 싶었어요. it 하나 빼놓고 이런 거. 근데 내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짧은 구간이 빠졌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아랫줄에 나온 건 가주어 가목적어 얘기인데 이제 가목적어 얘기 하나 볼까요? 4번 문장 볼게요. 자, he believed it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요 가 목적어에 대한 진 목적어는 뒤에 있죠. 자, 근데 이 두 개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 나서 여기다가 비교 이렇게 한번 쓰세요. 비교. 이걸 왜 비교시켰는지 제가 이유를 옆에다 써드릴게요. 자, 이유는 그거예요. 얘는 지금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죠. 즉 형용사인 hard가 지금 어려운, 힘든 이란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 예문은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이번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있어요? His duty, 그의 의무라는 명사가 들어있죠. 즉 이번엔 명사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개 문장을 통해서 이 문법책이 하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문법책은 별다른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즉 예문을 통해서 네가 알아서 통찰해서 봐. 딱 보니까 알겠지? 보어는 명사도 할 수 있고 형용사도 할 수 있어. 이걸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랑 보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목적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 목적어인데 문장을 바꿨다 칩시다. 만약에 he believed라고 했는데 뒤에다가 제가 편의상 여러분 이해하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다가 내가 접속사 대절을 만들었어요. 근데 뒤에다가 가주어 it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was라고 비동사를 쓰고 나서 his duty 하고 뒤에다가 똑같이 to tell the truth라고 쓴다면 이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주어 그리고 가주어에 대한 진주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어에 대한 뒤에 연결된 보어는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해요. 그런데 가짜가 주어가 아니라 이번엔 목적어 자리에 가 있으면은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진 목적어인 것 뿐이고 여기 들어가는 보어는 이제 목적어랑 격이 같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구조상 똑같다는 얘기야. 그 남자는 믿었습니다. it이라는 가짜 목적어가 자신의 duty, 의무라고 믿었어요 라고 해놓고 나서 it을 설명하는 말을 뒤에 붙여주는 것과 he believed that 절 뒤에다가 가주어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어요 해놓고 나서 가주에 대한 진주를 연결하는 거나 같단 얘기예요. 결국 가짜끼리와 진짜끼리의 이 맥락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가봅시다. 자, 포인트 3번 봅시다. 이제 좀 중요한 거 나오죠? 여기다 줄 칠게요. 이런 의미는 좀 보셔야 돼요. 여기다 의미상의 주어. 그런데 왜 굳이 의미상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아래쪽 예문을 좀 크게 볼게요. 이 문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자, 이 문장 전체에서는 주어가 따로 있거든요. 자, 이 문장 봐봐. Here is a nice novel for you 했을 때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를 못 찾겠으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 동사가 뭐야? is지. 자, 그럼 is가 동사라는 건 주어가 you는 아니란 얘기네. you is는 아니니까. 그럼 주어가 뭐야? nice novel이야. 그치? 그럼 봐봐. 항상 here이 오건 there이 오건 간에 뒤에 비동사가 하나 오고 나서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a novel 한 개니까 앞에 is가 온 거죠. r이 아니라.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왜 이름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냐는 얘기가 그냥 주어가 아니라 이 문장의 주어는 얘거든. novel. 이 문장 전체, 즉 여기 대문자에서 여기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의 한 개의 문장 내에서의 주어는 얘야. 근데 얘를 또 주어라고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어라고 못한 것 뿐이야. 이 문장의 주어는 novel, 동사는 is. 근데 이 문장에 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가 하나 있어. 무슨 동사? 준동사. 이 동사는 뭘 하는 애야? 분명히 읽다라는 동사인데 지금은 이 문장의 동사가 is니까 여기선 다른 역할 하지. 준동사 역할은 뭐라 하지? 명사, 형용사, 부사인데 이제 역할을 따져봐야지. 읽을 소설. 소설을 꾸며주네?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는 얘를 형용사라고 할 거고 결국은 네가 읽는다는 얘기니까 이 투부정사를 도대체 누가 한다는 얘긴지 투부정사라는 준동사에 대한 주어를 써주는 거지 문장 전체에 대한 주어 동사를 쓰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들을 때 일단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듣는 순간 알레르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왜?
주어가 원래 따로 있으니까 저런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는 뭔지 알았으니까 규칙을 봅시다. 규칙은 이거예요. 전치사 2개만 현관 펜 칩시다. 여기 위에 for에다가 밑줄 하나 치고 of 하나 밑줄 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for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for에다가 별표를 따로 달아줍시다. 여기다가 별표를 크게 달아주시면서 얘가 결국은 원칙은 for예요. 원칙이라는 건 뭐야? 일반적으로는 for이 들어간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는 for를 쓴다. 자, 그런데 of를 쓸 때가 있단 얘기예요. 아랫줄에 보면 분명히 of 다음에 목적격을 쓸 때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of는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of를 쓸 때는 뒤에 들어가는 말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결정하냐면은 그 앞에 형용사가 결정해요. 그런데 형용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씁시다. 어떻게 쓰냐면은 이 형용사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형용사인데 어떤 형용사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사람에 대한 해놓고 나서 칭찬 해놓고 나서 이렇게 묶어주고 비난의 형용사 이렇게 쓰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참 이래 라고 말하는 칭찬하는 형용사 또는 그 사람 참 이래 라고 비난하는 형용사. 됐어요? 그럼 이제 예시를 좀 봅시다.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때 여기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 착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나이스 이런 거 있는데 자, 물론 착하다의 여러 형태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어휘력을 좀 봅시다. 착하다 급에서 먼저 볼까요? 뭐 나이스 착하다, 카인드 친절하다, 그쵸? 뭐 그다음 스위트 이런 것도 사람이 달달하다는 얘기 아닌 거 아는 거지, 그치? 친절하다. 그 다음에 꼭 착한 거 말고 뭐 있을까? 뭐 머리 좋은 것도 칭찬이잖아, 그치? 스마트, 그치? 근데 이런 거 말고 뭐 clever, 영리하다, 또 같은 똑똑한 계열이 있어. wise, 현명하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이런 거 다 칭찬이에요, 그쵸? 조금 고급진 거 가보자. 사려 깊은 뭐라고 하지? 사려 깊은? 사려 깊은? 사려 깊은 건 뭐야? 근데 어떤 사람을 사려 깊다 그래? 모르겠어? 사려 깊은을 쉬운 단어 먼저 보여줄게. 사려 깊은의 쉬운 단어는 thoughtful이야. 자, 그러면은 크게 봐봐. thought는 생각이야. 근데 생각이 꽉 차 있다는 뜻이지. ful이니까. 생각이 차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지 것만 먹고 있는 애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제가 이걸 잘 못 잘라. 그럼 내가 잘라줄까? 라든지 먹고 있는데 젓가락 떨어졌어. 그럼 젓가락 하나 새로 꺼내준다든지 먹고 있는데 뺨에 뭐 묻었어. 그러면 냅킨 집어준다든지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서 주는 게 사려 깊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지난번에 뭐에서 봤더라? 유튜브에서 나왔나? 정경호라고 탤런트 알아요, 여러분? 남자 탤런트인데 그렇게 막 엄청 탑 탤런트는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나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역시 정경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 이렇게 막 엄청 미남형은 아니야. 옛날에 스리생에 나온 사람인데. 근데 왜 그렇게 칭찬을 봤더니 이 MC가 그 정경호 씨가 이번 새로 드라마를 뭐 했대. 그래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요 제가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대답을 다 해주고 있는 거야. MC랑 눈을 마주치면서. 근데 MC가 그 대답을 다 들으면서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대답이 정경호가 끝났다 하더니 근데 정경호 씨 진짜 대단하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했어? 왜냐면 대답은 되게 심플했거든. 이번에 드라마는 무슨 내용이고 무슨 역할 맡았어 이런 얘기였거든. 그럼 왜 대단하다 그러지 했더니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출연한 여자 탤런트랑 좀 신인 남자 탤런트가 왔었대. 근데 여자 탤런트가 뭘 하다가 이렇게 볼펜을 떨어뜨렸는데 대답하면서도 사회자랑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숙여가 그런데요 하면서 이 볼펜 주워 이렇게 주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옆에 그 남자 연예인이 또 뭐 물 같은 거 머시는데 여기 흘렀대. 냅킨을 또 집어 이렇게 주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해준대. 그리고 저쪽 이 여자 탤런트 매니저가 뭐 신호를 주는데 저쪽에 막 손짓 했나 봐 했더니 이렇게 얘가 보고 얘는 뭐 정작 못 본 거야. 그랬더니 옆구리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옆에 찌르면서 이러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챙기는 사람이야. 그게 사려 깊은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서 길게 얘기한 거야. 자, 어려운 버전 가자.
여기까지 하면 알겠어? consider.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야. 쟤 지금 곤란하겠구나. 이게 필요하겠구나. 고려하는 거야. 근데 consider rate라고 써야 사려 깊은이에요. consider love는 아니에요. 그건 상당한이고. 자, 이런 것도 사람 칭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용감한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courageous 이런 거. 용감한 거. 그 다음에 또 용감한 거. 뭐 brave 이런 거 들어가 있다. 그치? 뭐 요 정도 하면 대충 된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비난하는 건 저기서 반대로 가면 돼. 착하다의 반대는 뭐가 될까? 뭐 못됐다. 형용사 뭔지 아는 사람. 못돼 처먹은. 미인이야. 미인이 동사로는 의미하던데 형용사로는 비열한 못돼 처먹은이야. 그 다음에 또 rude 이런 것도 있어. rude가 나오면 위에 첨가해야겠네. 예의가 바른 건 뭐야? polite 이런 거 써야지. 그치? polite는 예의가 바른 거고 rude는 무례한 거야. 그 다음에 약간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을까? 위에 있는 거 머리가 좋은 거에 반대는 뭐 있지? 일단 foolish 멍청한 거. 그치? 그 다음에 silly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stupid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겁이 많은 건 뭐가 있을까? cowardly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겁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생각이 없고 부주의한 게 있어. 그런 애들은 careless야. 또는 reckless 무모한 거야. 사람이 겁 없이 막 하는 거야. careful은 그럼 어느 쪽에 들어갈까? care가 꽉 찼으니까 조심성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니까 저쪽이겠지. 그치? 대충 이 정도 보면 돼. 근데 이런 단어들은 막 엄청 수준 높은 단어는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다라고 칭찬하고 욕하는 건 알아들어야 사회생활 할 거 아니야. 그치? 기본 단어야. 그럼 내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 뭐야? 대부분의 시중판매 문법책 이렇게 나왔다고. 사람의 성질 있는 상태 이런다고. 그러면 성질하면 잘생겼다 이런 게 들어가? 상태엔 들어가. 그치? 근데 거기다가 어부를 쓰지 않아. 안 써. 그렇게는 안 써. 그러니까 handsome, beautiful 이런 거는 이런 형용사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인데 사람의 인성에 대한 칭찬과 비난의 형용사일 때에만, 즉 추상적 가치에 대한 칭찬과 비난의 형용사일 때에만 뭘 쓴다? 쓴다. 어떻게? 이렇게. 보자. 앞에 가주어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 자, 그럼 문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It was nice of him 해놨어. 그러면은 it은 가짜야. 진짜 주어는 to help이야. 그러면 나를 도와준 건 참 나이스한 일이었어. 참 착한 일이었어. 근데 누가 나를 도와준 거야? 네가 날 도와준 건 참 착한 일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앞에가 착하다라는 형용사가 왔고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자체가 가주어 뒤에 연결되는 진주어일 때 이럴 때 여기다가 of를 쓴다 이 얘기예요. 아랫줄도 비슷하죠. 형용사가 나이스니까 of 쓴 거고. 자, 그런데 6번 해봅시다. unusual. 그닥 흔치 않은 굉장히 귀한 드문 이런 건데 이거는 사람의 인성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남동생이 자기 방을 치운다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for 쓰는 게 맞다는 얘기죠. 결국 to, for하고 of를 구별하는 거는 앞에 형용사에 달려있다. 이 얘기였어요. 자, 페이지 82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와야 하는 동사들을 알아둔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암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 4에다가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쓰는데 다만 공통적 특성이 없진 않아요. 어떤 동사들이 오냐면 투부정사의 내용 자체가 어떤 성질을 띠는지 위에다가 쓸게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프는 뭔가를 희망하다라는 뜻을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만 한번 쭉 보세요. 자, 이 중에서 난 저 단어 처음 봐요 있으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희망하다, 원하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결정하다, 약속하다, 계획하다, 거절하다, 동의하다, 요청하다, 필요로 하다, 제공하다야. 자, 그런데 얘네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쓰잖아. 그러면 아직 안 한 일이야. 뒤에 있는 목적어가. 그게 미래지향적이란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하나 봐봐. We expect to 이렇게 써 있어. 우리는 7월 달에 최종 보고서를 publish, 즉 출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럼 뭐야? 아니 예상한대잖아. 그럼 이걸 아직 안 했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때는 대부분 투부정사의 내용이
얘보다 나중에 일어날, 즉 미래를 지향한다는 얘기야. 다른 거 넣어볼까? We plan, 우린 저거 할 계획이야. 아직 안 했어. We want, 이거 하고 싶어. 아직 안 했어. 됐지? 그 다음에 결정했어. 우리 이거 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안 했거든. 앞으로 할 거거든. 마찬가지야. 내가 이러겠다고 엄마한테 약속했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안 한 거지? 뭐 계획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refus도 마찬가지야. 난 거기 가는데 거부하겠어. 그럼 뭐야? 안 간 거잖아.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동사들이 대체적으로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아직 안 일어난 일, 아직 안 일어난 일, 아직 안 일어난 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왜? 이따가 이게 다시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미래지향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 의문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동사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decide 이런 단어. 다만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은 여전히 원리가 이해가 안 간다면 여기 써있는 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외울 때 좀 편한 건 뭐다? 단어 딱 봤는데 얘 뭐였더라? 긴가민가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가 해석은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내일 거기에 나타나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약속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래지향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목적을 쓰는 거겠구나 라고 하면은 확률상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promise까지 쭉 왔어요. 그런데 8번 문장은 잠깐 봅시다. 왜냐하면 8번은 투부정사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여기 의문사절 좀 묶어줍시다. Y에서부터 여기까지. I understand why she refused.인데 의주동 어순 주의하세요. 뒤에 주어 동사 어순 뒤에다가 그리고 나서 to meet with him이에요. 자, 그 여자가 왜 그 남자와 함께 만난다는 것을 거부하는지 난 이해한다 라는 문장이죠. 뒤에 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해서 한번 체크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어로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을 한번 체크할게요. 보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주격 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어 밑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고요. 주격 보어. 주격 보어라는 건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앞에 주어가 따로 있고 여기 이 동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seem 이런 동사가 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형태상으로 보면은 아까 쟤네랑 똑같아요. 왜? 내가 지금 써놓은 게 주어, 동사, 투부정사니까 위에 써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 투부정사 똑같잖아. 그치? 근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래쪽을 좀 보시면 알아요. 자, 아래쪽에 동사를 먼저 해석해보고 봅시다. seem, appear하고 똑같아요. 뭐뭐인 것으로 보이다. 그 다음에 happen. happen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뜻이 좀 특이해서 얘는 아래다가 한번 쓸게요. happen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필기 하나 합시다. 뭐라고 쓰시냐면 아래줄에다가 happen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를 쓰면 뜻은 우연히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게 되다. 우연히 어쩌다가 뭐뭐 하게 되다. prove하고 turnout은 두 개가 의미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묶어서 뒤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낼게요. prove나 turnou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즉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 뭐뭐라고 판명되다. 밝혀지다. 뭐 입증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라고 판명되다, 입증되다, 밝혀지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투부정사가 목적어인 거랑 보어인 게 뭐가 다른지 아래쪽 예문으로 좀 볼게요. 아래쪽에 예문 첫 번째를 보시면 She always seems to be very happy 나와 있죠? 자, 그 여자는 늘 항상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요 to be라는 말이 나와 있죠? 행복한 상태다 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여자의 상태 자체를 말하죠? 자, 보어로 연결될 때는 결국 어떤 뉘앙스가 생기냐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걸 연결할 때 써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 to be는 나중에 어떻게 써도 되냐면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she always seems very happy. 형용사만 써도 돼요. 완전 보어로 그냥.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He appeared to be very nervous 면은 여기 to be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He appeared nervous 면은 그 남자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굉장히 초조해 보였다.
자, the jewel turned out to be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도 to be는 생략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명사가 보어로 쓰여요. 자, 그러면은 그 보석은 가짜로 판명되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지금 위에 있는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화면상으로는 여러분 이게 세 개를 나란히 이렇게 보세요. he, she, 밑에 주어가 세 개 봐봐. 그 여자, 그 남자, 보석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동사가 있었잖아. seem, appear, turn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이 동사 다 무시해버리고 나서 어쨌건 간에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이 형용사들을 봐봐봐. 비교해보면 이렇게 된다? 정말로 그 여자가 결국 해피한 거고 그 남자가 결국 널버우스한 거고 그 보석은 결국 가짜인 거지. 그러면 결국 이 주어랑 여기 있는 뒤에 남는 게 형용사건 명사건 간에 중간에 비동사 하나만 넣어도 말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the jewel was a fake. He was nervous. She is happy. 똑같지? 이렇게 비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들은 당연히 보어가 되지. 그러한 형태들을 포함했던 투부정사 to be를 우리가 다 보어 역할을 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목적어이고 어떤 경우에 보어였던지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이러이러한 형용사, 명사 상태였다라고 연결되는 게 보어로 연결된 거예요. 10번 하나 봅시다. 10번은 좀 특이하죠. 비동사가 없죠. Mary happened to pass인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happen은 뒤에다 투부정사를 쓰면은 우연히 뭐뭐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릴 거예요. 왜 틀리냐면은 학생들이 나중에 이 by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난번 시험범에 수동태가 있었어요. by를 본 순간 막 뭘 쓰고 싶어? 근질근질? 수동태 되게 쓰고 싶죠.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be passed 이렇게 써 있다고요. 실제 좀 이따가 교재 뒷부분에 가면은 수동 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우리도 이미 나왔어. to be overlooked 앞에 이미 봤지? 그러면 to 부정사가 수동태인 것도 본 기억도 나겠다. 뒤에 by도 있겠다. 그러면 to be passed라고 써 있는 게 얼마나 매끄러워 보여. 그런데 왜 아니냐면 지금은 pass by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묶어줍시다. pass by가 이렇게 한 세트예요. pass by가 뭐야? 다른 말로 stop by라는 단어를 써도 똑같아요. 잠시 어디에 들르다 라는 뜻이에요. 잠시 들렀다 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stop by, pass by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야. 웃기잖아. 제게 사무실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제게 사무실을 잠깐 들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y는 수동태를 만드는 게 아닌 그냥 pass by라는 동사 수거를 만드는 거니까 저대로 쓰는 게 맞다는 얘기야. 나중에 be passed by라고 하지 마세요. 자, 6번 내려가 볼게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올 경우 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유의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여기까지 줄치시면 돼요.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면 이렇게 오겠지. 그쵸?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로 오는 동사들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쓰는 단어들은 여기 써 있는 것만 봐도 일단 좀 많죠. 실제 많아요. 여기 나온 건 정말 자주 나온 것만 좀 추려 나온 거고 실제로 48개 정도 돼요. 영어 문법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기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교재에 나온 건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얘네들 정말 빈출 단어니까. 얘는 외우고요. 제가 좀 이따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애들을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얘네는 뜻을 먼저 봅시다. allow 허락하다. 얘도 permit도 허락하다. 이거 충고하다, 경고하다, 말해주다, 원하다, 명령하다, 이거 요청하다. 그 다음에 이건 목적어에다 쓰면은 뭐가 누구누구가 뭐뭐 하게끔 초래하다, 일으키다. 누가 뭐뭐 할 거라고 예상하다. recommend 권하다. require 요구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 권장하다. train 훈련하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강아지가 뭐 예를 들면은 악수할 수 있게 훈련시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쵸? forbid 금지하다예요. 뭐랑 반대지? 앞에 허락하다랑 반대지. 그쵸? 자, 그 다음에 persuade 설득하다. 뭐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설득하는 거랑 사실은 권하는 거랑 유사한 거예요. 너 그 집 가봐. 정말 맛있어. 이렇게 추천하는 거랑
그지 가보라고 설득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누군가가 뭐뭐 하게 하는 동사들이 모여 있어요. 자, 이런 동사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교재에 나온 건 외워주신 게 좋고요. 이 동사들은 특성이 뭐라고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뒤에 투부정사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해석해 봅시다. We allowed us, he allowed. 그 남자는 우리가 to do this project,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가 있겠지만 잠깐 쓰자면 여기가 지금 allow란 동사가 나와 있는데 allow랑 동일한 의미를 갖는 사역동사가 하나 있죠.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let이에요. 여기다 만약에 let을 썼으면 he let us 그리고는 그냥 동사 do를 썼을 거예요. 즉 의미는 똑같아요. 사역동사인 let도 그냥 동사인 allow랑 똑같이 누군가가 뭐뭐 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다예요. 그런데 다만 목적격 보호를 원형을 받아야 되는 사역동사 특성상 let은 us do라고 썼을 거고 allow는 us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다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아래줄 볼게요.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이 ordered him, 그 남자더러 to get out of his car, 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아래쪽 볼게요. Did he tell you? 그랬어요. Did he, 그 남자가 너한테 to eat Thai food예요. 태국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했니? 뭐 어렵지 않은 문장이고요. 자, this policy, 이러한 정책은 encourage people, 사람들이 to sav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권장해 줍니다.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까지 보고 다시 앞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뒤에 넘어가 83페이지 먼저 볼게요, 일단. 자, 사역동사에다가 일단 현관펜을 먼저 쓸게요. 사역동사 3가지 기본적으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lp를 하나 추가해 놓은 걸 먼저 주실게요. help는 어법책에 따라서는 반사역동사 또는 준사역동사라고 명명한 책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역동사랑 반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닮아 있냐면은 목적격 보호로 원형을 쓴다는 점이 닮아 있는데 help는 특이하게 투부정사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형과 투부정사 둘 다 되는 동사는 help 하나예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뭔가 2개 되는 데가 있었는데 그럴 거예요. 이제 나올 거예요. 얘가 2개 돼요.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랑 원형 부정사 2가지가 다 되긴 해요. 그런데 원형과 투부정사가 둘 다 되는 건 help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 하나예요. 자, 그래서 사역동사 먼저 구별해주고, 자, 난 지각동사는 원형 부정사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원형 부정사를 굳이 강조한 건 요 챕터 자체가 4강이 부정사 얘기라서 원형 부정사라는 부정사 종류를 쓴다고 말한 것 뿐이고요. 나중에 분사 파트 넘어가면, 즉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분사가 다시 나올 거예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라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씁시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지각동사인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뒤에다가 원형이라고 쓰는 건 원형 부정사를 말하는 거고요. 원형 부정사 or 이렇게 쓰시고 나서 뒤에다가 현재 분사. 그리고 물론 수동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 분사도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현재 분사까지가 목적격 보어로 가능하다. 즉, 이 교재 자체가 현재 분사를 언급하지 않았던 거는 안 돼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4강 자체가 부정사 챕터라서 안 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어법을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사역동사도 그렇고 지각동사도 그렇고. help는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가 둘 다 된다는 점이 특이했고요. 지각동사인 경우는 현재 분사도 된다라고 선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땐 현재 분사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아래쪽 예문에서 사역동사는 아까 우리가 let은 미리 앞에 예문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예문 봅시다. I have never seen 그랬어요. 뒤에다가 쿡을 썼는데 난 그 남자가 요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장에서 물론 지금은 원형 부정사 있는 문장을 봤지만 이 자리에다가 ing를 써도 틀리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 삼아 씁시다. 위에다가 cooking이라고 써도 가능하다. 13번 볼게요. Laura made me예요. 로라는 내가 do the dishes는 뭐냐면요. 설거지하다예요. wash the dishes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설거지하게 시켰다.
자, I heard someone이에요. 난 누군가가 sing, 노래하는 걸 들었다. sing도 되고 singing을 써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죠.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쉬는 시간 드리기 전에 제가 체크업 이전에서 하나만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앞에 약속한 게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동사를 원형 쓰는 애들, 그 다음에 얘는 원형과 현재 분사 되는 지각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되는 help 여기까지 나와 있고 아까 앞 페이지에는 투부정사 되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류해서 외우는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이 앞 페이지에서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앞에 82페이지 다시 한번 와봅시다. 82페이지 잠깐 와보시는데요. 82페이지 여백 공간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다 쓰셔도 되고 여기 좀 좁으려나? 그럼 아예 앞으로 가자. 이러려고 메모 공간 만드는 79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메모 공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79 가봅시다. 79에 가면 위에 하트 하나 있고 메모칸 있죠. 예, 이럴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깐 여기를 볼까요? 목적격 보호를 구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엔 많이 들어가는 걸 먼저 외우는 건 불리해요. 즉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걸 먼저 외우는 거는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를 먼저 걸러야 돼요. 자, 그럴 때 먼저 고르는 동사 7개를 먼저 봅시다. 자, 7대 동사를 먼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7대 동사를 줄을 7개를 먼저 치고 얘기할게요. 여기다가 왼쪽 공간 조금 떼어놓고서는 줄 치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4개죠?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까지 쳤으면 7개를 다 쳤어요. 7줄을 쳤어요. 줄만 치기 좀 그래요? 그럼 글씨 써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쓸 건데, 제가 단어를 뭘 쓰냐면, 여기다가, 제일 위에다가는 make부터 쓸까요? make. 좀 굵게 써야겠다. 자, make 먼저 씁시다. make. 그 다음 얘네 친구들이 있죠. 3종 세트가 있잖아요. make, have, let. 3개가 있죠? 얘네 3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묶어줬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사역동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help 하나를 싹 집어넣으셔야 되죠. help는 문법책에 따라서는 준사역동사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역동사스러운 요소가 들어있다 그랬죠. 준사역동사.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번 과외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현재 분사할 때 나올 거라서 미리 정리하는데 leave랑 keep, find. 자, 이 3개 동사는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고 목적격 보호만 특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랫줄에 동사는 안 썼는데 옆에다가 그냥 지각동사라고 이름만 씁시다. 지각동사는 제가 동사를 굳이 명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각동사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거 알 지자예요. 한자어로. 지혜 뭐 지식할 때 그 지자예요. 각은 감각할 때 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고 있는 걸 내가 봐서 아는 건 see 이런 걸 쓰죠. watch, observe, 관찰하다. 들어서 아는 거는 hear, listen to 이런 거 쓰죠. 그 다음에 느끼는 거 feel, smell, 후각. 맛으로 느껴서 하는 거는 taste 이런 거 쓰죠. 그런 게 지각동사예요. 제가 지금 말한 동사 중에 처음 듣는 거 있어요 오늘? 없죠. 그래서 안 쓴 거예요. 뭐냐면 지각동사는 괜히 동사를 막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필기하면서 시각적으로 압도돼요. 뭐 이렇게 쓸 게 많고 외울 게 많아 이렇게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냥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그거예요. 그냥 오감각. 그러니까 그냥 뭐 보고 듣고 점점점 이렇게 그냥 대충 끄적여 놓으세요. 왜? 이래야 니네가 이걸 만만하게 본다고. 괜히 필기하면서 지치지 않는다고. 지각동사 맘먹고 쓰잖아? 문법책은 써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책을 내야 되니까. 그럼 지각동사만 써도 한 12개 이상 쓸 거라고 여기다가. 그러면 짓눌려. 와, 많다. 안 써도 돼. 보면 알 거야. 지각동사인 줄. 그치? 자, 근데 목적격 보호는 알아야 돼.
자, 옆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각각 정리하기 위해서 옆에다 체크를 해봅시다. 즉 종류가 뭐였어? 사역동사 한 가지 있었고 준사역동사 있었고 좀 특이한 동사가 세 가지가 있었고 지각동사가 따로 써 있었어. 그럼 얘네들은 각각 목적격보가 특이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뒤에다가 만약에 편의상 내가 선을 하나 그었어. 여기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치? 목적어 기본적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목적어를 플러스 했다고 치자. 그래서 굳이 안 쓰려고. 한 번만 그냥 선 긋고 말려고. 목적어 있었어요? 그러면 목적어 뒤에 보어를 뭘 쓰느냐. 자, 선은 여기로 그어야겠지. 그치? 선은 여기다가 연하게 잠깐 그어줄게. 선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같이. 그다음 헬프가 이렇게 있었고. 얘는 세 가지는 묶어서 일리 보내고. 지각동사는 여기 보내고. 이제 요 칸만 쓰면 되겠네. 그치? 자, 요 칸을 채워봅시다. 사역동사인 경우는 원형 들어간다 했죠? 동사 원형이라고 써도 되고 정식 용칭인 원형 부정사라고 씁시다. 일단은 우리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헬프는 뭐가 된다고요? 둘 다 된다 했죠? 원형도 되고 그리고 투부정사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동사는요. 다 현재 분사를 써요. 현재 분사가 뭔지 궁금하시면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한번 쓰세요. 현재 분사. 지각동사는 아까 두 가지 된다 했어요. 하나는 원형이고 하나는 현재 분사니까 역시 위에서 본 거 그대로 베껴 써봅시다. ing라고. 그러면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그러면 요 중간 지점 아래다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 내가 안 쓴 동사들이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목적격보가 뭐예요? 투부정사예요. 이해돼요? 아까 우리 교재에도 한 10개 이상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제가 영문법상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받는 동사 몇 개라고? 48개. 다 외우셔도 좋아요. 난 외우긴 해요. 근데 안 외워도 돼요. 왜? 어느 날 딱 봤는데 갑자기 동사가 persuade 이런 게 써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야. 문장을 딱 봤는데 위에 다시 보이게 해줄게 좀 이따가. He persuaded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 남자가 설득했어요. 나더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 do를 알아서 변형하래. 뒤에다 목적어는 있어. the task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야. 그치? 나보고 그 일, 그 업무를 하라고 설득했어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persuade가 목적격 보호가 뭔지 못 외웠어. 마침.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에 외우라는 게 뭐가 있었지? 7개잖아. 그럼 7개랑 대비하는 거야. persuade랑 겹치는 게 있는지. 없지? 딱 봤는데 뭐 보고 듣고 이런 거 아니지? 그러면 뭐라고요? 목적격 보어는 투부정사구나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자리에 뭐 들어가는 거야? to. 그렇게 하시면은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 원칙이 싫으시면 아까 써있는 걸 다 외우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외우는 것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칙은 굳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동사를 암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쟤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는 뭔지 어차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외워야 될 애들을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내가 외워야 될 많은 것들을 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꼭 활용하세요. 오늘 필기만 하지 말고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고2 2학기 기말고사 볼 때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혹시 알아? 운 좋으면은 나중에 수능 볼 때 29번 어법 문제 활용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천이라고 미천. 그러니까 필기하고 활용할 수 있게 공부를 하세요. 여기까지 필기하고 잠깐 브레이크 드릴게요. 자, 좀 아까 내가 수업하면서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쓰는 동사들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얘네를 다시 보면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동사가 교재가 나와 있는 것만도 이만큼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문법 교재는 사실은 더 쉬운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고1 수준 교재에서 소개하는 단어가 이만큼인데 얘네들이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라는 걸 일일이 다 외울 거냐 아니면 그냥 이 동사를 딱 봤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막 persuade나 forbid나 encourage를 봤는데 아까 외우라는 7개를 연상을 시켜야지. make, have, let 아니고 help도 아니고 leave, keep, find도 아니고
보니까 뭐 보고 듣는 느낌도 아니고 그러면 투부정사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차피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결국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나 헬프가 목적격보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할 걸 하면서 어차피 해야 될 게 저절로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제 83페이지에 있는 아래쪽에 체크업을 봅시다. 교재에서 체크업은 알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들이 총망라해서 예제로 나온 거죠. 1번을 보면은 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투부정사가 명사조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걸 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주어랑 진주어 역할하는 거 보는 거죠. It's difficult. 뭐가 어려워? To select a proper diet for yourself예요. 자, 다이어트라는 건 식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위해서 적합한 식단을 선택한다는 건 어렵다. 이렇게 났죠. 자, 2번에선 줄을 여기다 쳐야겠네. watched. 이거 지각동사죠. 보다라는 거니까. 자, 뒤에 목적어자를 여기까지 칩시다. man까지를 목적어. 우리가 보통 목적어를 o를 쓰죠. object라는 뜻으로. 자, a man on the metro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뒤에 동사처럼 생긴 애가 여러 개 나온단 말이야. 여기 try 있고, get도 있고, fail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뭉뚱그려 외우잖아요. 그러면 왜 틀리냐면 이걸 통암기한 학생이 만약에 어딘가에 to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to를 옆으로 1cm만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to try를 쓰겠지? 그럼 틀리는 거야. 왜? 지각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쓰지 않거든.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치? 전문장 어딘가에 to가 있어서 이러지 말라고요. 명확하게 끊어야 돼. 내가 봤어. 내가 본 건 남자야. 그 남자가 뭘 하는 걸 본 거야? try 하는 걸 본 거야. 근데 try가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투부정사가 연결되는데 그리고 나서 try에 연결되는 투부정사가 to get off the train이야.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는데 그 다음에 얘를 봐봐. 여기를 만약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놓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만약에 to fail. 자, 이렇게 써놓으면 어떨까? 어법상 맞을까 틀릴까? 그럼 봐봐. 그냥 시각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 병렬 구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and를 기준으로 봤을 때 to get and to fail이면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게 웃긴다. 내가 어떤 남자를 봤는데 있잖아. 그 남자가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패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어?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본 건 딱 두 개인 거야.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실패한 걸 본 거지. 그러니까 투부정사랑 병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렬은 결국 문장에서 의미를 해석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투부정사와 연결돼 있으면 어법상 틀린 거고 그걸 왜 틀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러저러해서 틀려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내가 본 건 메트로는 지하철을 말까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기차에 뛰어내리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걸 봤다. 자, 그 다음에 로잘린 여자 이름인데 asked예요. 자기 엄마에게 to prepare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죠. 자, 이런 경우에 ask는 물어보다가 아니에요. 요구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예요. 뭐라고 요청한 거야? A special treat예요. 자신의 생일을 위해서 특별한 트리트라는 건 특별한 음식 같은 걸 말해요. 맛있는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걸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He got up이에요. 동사 병렬은 이렇게 두 개예요. got and stood가 과거 시제 두 개 병렬이에요. 그 남자가 일어나서 그리고 어디에 서 있었었냐면 in front of the door이에요. 문 앞에 서 있었대요. 자, 그런데 뒤에 이 waiting에다가 제가 어법상 틀리게 나오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거를 여기다 씁시다. 여기에다 waited라고 써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럼 화면 좀 확대해 볼게요. 선생님 왜 컴마 뒤에 waited가 틀려요? 나중에 보면 되게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왜? got, stood, waited 세 개 다 과거 시제 써도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여기에 and가 들어갔지? 그럼 뭐야? 이거 두 개만 묶어주고 끝난 거야. 그리고 뒤에 더 이상 접속사를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얘까지 묶을 거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He got up, stood, and waited 이렇게 썼어야지. 그래야 세 개를 다 묶어주잖아. 근데 여기서 앞에서 야 우리끼리만 붙자 하고 애들이 여기서 붙여버린 거야 풀치를.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분사구문 waiting. 그래서 저렇게 일어나서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다는 거야? waiting 이제 기다리는 거지.
자, 근데 wait는요, 뒤에 원래 to 부정사를 써요. 예를 들면, 나 그 남자 만나는 걸 기다려. 그럼 I'm waiting to meet him 이렇게 써요. 그런데 wait 뒤에서 목적어는 뒤에 있는 to open이야. 열리는 거. 근데 문제는 뭐가 열리는 걸 기다리는 거야? 여기 for it. 이게 중요한 거지? 자, for it을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시면서 for it은 의미상의 주어이고 it이 의미하는 건 뭐야? 앞에 있는 the door이야. 그 문이 열리는 걸 기다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도 그러잖아. 왜 지하철역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닫혀 있잖아. 그러다가 지하철이 오고 난 다음에 지하철의 문과 슬라이딩 도어가 만났을 때 이렇게 열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열릴 때까지 못 하잖아. 그러니까 기차 들어와도 가만 서 있잖아.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걸 기다렸다 이 얘기지, 그치? 자, 5번. Many parents,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물론 생략된 접속사는 센스 있게 찾아보시고요. that 생략됐죠. 많은 부모들이 that 뭐라고 말한대요? They wouldn't with their parents. 그치? 자기들이 wouldn't let은 사역동사. 그러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뭐 오는지가 포인트겠지. let은 뒤에 동사 원형. 자신의 자녀들이 play with toy guns야.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게 우리나라는 없어도 되는 얘기인데 미국은 되게 흔하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장난감 총을 사주면 애들이 형아하고 막 빵야 빵야 이러고 논단 말이야. 그러다가 형이 막 내 총을 뺏어갔다? 그럼 막 쫓아갔어. 근데 총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형이. 근데 내가 우리 집 어디서 총을 본 것 같아. 아빠 서재 가서 서랍을 열어. 총이 있어. 그럼 아싸. 그리고 쫓아가 형을 쏴. 그럼 어떻게 돼? 그 얘기야. 이건 진짜거든 총이. 근데 미국은 대부분 집에 실탄을 가지고 있는 총이 있는 집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야.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농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내 아들이 내가 가진 총에 내 아이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근데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미국 얘기야. 미국에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총 가지고 못 놀게 한다. 우리나라는 장난감 총 가져도 괜찮아요. 해봐야 뭐 물총인데. 그쵸? 6번. 자, lack. 부족 결핍이란 명사고요. The lack of time for relaxation. 뭔가 휴식을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에 이 it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있어야 된다? 가목적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목적어를 안 쓰고 투부정사 이 자리에 그냥 막바로 집어넣어도 안 된다 그랬죠? 가목적어는 선택이 아니라 그랬어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어렵게 만듭니까? To get the most out of your studies. 자, get. 말 그대로 얻어낸다, 뽑아낸다야. 그런데 너의 공부에서 정말 최고,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뽑아낸다. 즉, 우리가 보통 왜 정말 충분히 활용해낸다라고 할 때 저런 표현을 쓰죠.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어렵게 만든다. 결국은 휴식 시간이 짧다는 거는 공부에서 많은 것들을 뽑아낸다는 일을 힘들게 만든다. 자, 7번은요. 제가 밑에다 필기하면서 여기 강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여기다 value에다가 1차적으로 별표를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there에다가는 별표를 1개. 자, 이게 모두 다 수일치에 해당돼요. 그리고 뒤쪽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prefer. 역시 별표를 3개. 자, 동사 병렬은 여기 동사 1번, 그리고 prefer이 동사 2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프렌치는 원래 뭐야? 프랑스의 형용사야. 그치? 그런데 프렌치 앞에다가 더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프렌치 피플이 돼요. 프랑스 사람들. 중요한 건 뭐라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봐봐. 프렌치만 보면 뭐가 복수형이 아니잖아. 그런데 동사를 봐봐. values야? 아니지. 그리고 속으면 안 돼 또. 왜? 하나만 휴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거 되게 강조했었어. 밑줄 친 거 만나봤는데 values가 없으니까 맞는 문장이야. 그런데 끝에 가서 방심하면 안 돼. 여기다 s 붙이면 망한 거잖아. 그치? prefers 하면 안 된다고. 두 개 병렬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특히나 프랑스 사람들이 value their vacation. their도 중요하지. 왜? his나 hers가 아니잖아. 그치? 그들의 휴가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and prefer not to work overtime이야. 더 이상 초과 시간 근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선호한다 이렇게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투부정사의 부정은 아까 not이나 never이 앞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거를요 the French don't prefer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초과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초과 근무하지 않는 쪽을 더 선택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선택 방향성을 말하는 거니까 부정어를 뒤에다 써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단 동사가 복수형으로 병렬됐다. 그리고 prefer이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썼구나 인데요. 사실 to 부정사 말고 나중에 나오지만 prefer는 둘 다 돼요. prefer는 실제 나중에 뒤에 동명사편이 나오면은 prefer는 뭔가를 선호하다라는 뜻을 쓸 때 뒤에다가 목적어로 to 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는 84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독해 지문에서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자, 여기 84페이지에는 거는 이렇게 문장 좀 끊어놨지만 전체가 한 지문인 거 알죠? 그리고 출제는 문장 단위로 끊어 나올 때도 있고 한 지문이 전체 통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3문장 봅시다. The effective way인데 자, 뒤에 to 부정사 용법부터 먼저 구별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필기를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괄호 묶읍시다. 그래서 여기를 to에서부터 your dog a certain behavior까지 이렇게 묶어줘야 앞에 way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당신의 개에게 뭘 가르쳐요? A certain behavior.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가르친다. 자,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teach 자체가 원래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너의 개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랑 행동을 가르치다, 뭐뭐를 가르친다가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럼 당신의 개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은 is예요. 해놓고 나서 by catching. 결국은 catching을 통해서이다. by를 쓰면 보통 전치사가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통해서죠. by 말고 다른 걸 쓴다면 뭐 via를 쓰거나 through를 써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변형해서 안 나와요. 제가 알려드린 거는 독해 지문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이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이다라는 말을 쓸 때 via, through, by는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catching. 뭔가 잡는다, 포착한다는 것은 involves 그랬어요. 자, involve라는 동사 뒤에서 목적어가 있네요. 자, 뒤에 identify and rewarding actions예요. 자, 결과는 뭔가를 확인하고 보상하는 행동들이에요. 자,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actions가 나와 있는데 일단 action 뒤를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뒤에 대절을 이렇게 저를 따라서 묶어주세요. That your dog performs without being commanded까지를 묶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actions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먼저 끊어보자면 앞에 catching이 주어인 건 알겠죠? 그 다음에 identifying하고 rewarding은 뭘 말하냐면 둘 다 목적어인데 1번이고 목적어인데 2번이고 그리고 둘 다 공통된 목적어가 있어요. actions라고 나와 있죠? 얘를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써드릴게요. 뭐라고 쓰냐면은 요 옆에다가 actions는 여기 목적어 1과 2의 공통 목적어예요. 좀 크게 해드릴게요. 멀리 있는 친구들 위해서. 자, 지문에서 보시면 행동을 뭐 하는 거야? identifying 하는 거는 알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아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rewarding, 보상하는 건 뭐야? 그걸 했으면 가서 뭘 줘야지.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데 말고 패드에다가만 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그걸 알아봐야지. 패드에 쉬했네? 이게 identifying이야. 그리고 일로 잘했어. 쓰담쓰담 먹이 주기. 이게 rewarding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뭐가? 캐칭한다는 게. 즉 포착한다는 게 그런 뜻이었다는 거야. 자, 근데 어떤 행동이야? 뒤에 보니까 that your dog performs야. 너의 개가 하는 행동. 자, 얘는 어떤 성질일까 따져봤더니 perform의 목적어가 없네. 그리고 그 목적어 자리에 얘 actions를 넣어봤더니 딱 맞지? 너의 개가 한다 행동을. 그러면은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뭘 하지 않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너무 좁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부정사만 보고 있지만 이번 시험 범위는 준동사 다 들어가. 즉 동명사도 들어가. 아까 to 부정사도 to be overlooked 있었던 것처럼 다음 편에 동명사 진도 나가면은 동명사도 왜 commanding이 아니라 being commanded인지는 판단할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럼 결국 여기서도 그걸 판단해야지. 그치? 시험 범위 전체 다니까. 자, 그럼 이 자리가 왜 being commanded이야? 아니, 강아지 얘기잖아. 명령은 네가 하는 거고 강아지는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이 맞겠죠. 그쵸? 그럼 강아지가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지가 알아서 한 그런 행동. 즉 내가
패드에다가 걔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쉬 이렇게 안 했는데도 지가 이렇게 혼자 쫄쫄쫄 가가지고 거기서 했어. 그걸 내가 identifying 알아내고 잘했어 이렇게 rewarding 해주는 게 catching이래. 자, 그리고 그것은 자, 그건 뭐야? 결국 catching한다는 것은 encourages 오히려 권장한대. 뭐 하도록? 너의 개가. 자, encourage는 아까 앞에서 봤던 동사야. 어떤 애들? 뒤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였죠.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의 개가 그 행동을, 즉 똑같은 행동, 패드에 가서 쉬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게끔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쉬하니까 먹을 게 나오더라. 그러겠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re trying이야. 당신이 지금 try도 뒤에다 투부정사를 써요. 물론 나중에 가면 try 다음에 동명사를 쓸 때가 있어. 다만 try 다음에 뒤에다가 ing를 쓰면 의미가 달라. 이거는 뭐야? 그냥 한번 시도해보다 이런 식이야. 굳이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냥 한번 해볼까? 요 정도야. 근데 여기선 지금 그게 아니잖아. 걔를 훈련시킨다는 거 그렇게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런 건 아니잖아. 노력하는 거니까 try to train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지금 현재 당신의 개가 to sit down, 앉게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train 아까 한번 나왔던 동사예요. 목적격보로 to 부정사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리고 나서 여기 컴마를 잘 보이게 찍어주세요. 뒤에 나와 있는 wait는요. 이 sit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거 명령문이에요. 지금. 기다려 이런 얘기예요. 자, 기다리라는 건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야. 지금 your dog이라며. 그러니까 너 말이야. 너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Until it. it은 뭐야? Your dog. 너의 개가. does so.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대동사도 중요하지. does so에다가 줄 치시고요. does라고 써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until it is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왜? 이 다음에 is는 어법상 안 틀려 보이지? 근데 지금 맥락은 안 맞아. 왜? 너의 개가 sit down 하게 만들려는 참인데 너의 개가 실제로 sit down 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sit에 해당하는 대동사, 조동사 does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oes so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on its own은 그냥 여기서 끊어버려. 왜? 이건 그냥 따로 외워야 되는 수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알아서 이런 얘기잖아. 아까 말했지만 without being commanded랑 같은 말이지. 명령받지 않고 그냥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뭘 하래요? 마찬가지야. 또 얘도 give 이것도 지금 똑같아. 위에다 명령문 이렇게 쓰세요. 동사 원형을 앞에다 쓰면서 주세요, 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verbal cue예요. 일종의 말로 하는 언어로 하는 신호를 주라는 얘기니까 격려를 하는 말 신호가 뭐야? 잘해, 여기야, 이거야 이렇게 막 앉아봐 이렇게 잘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reward 또 뭘 줘? 목적어 두 개잖아. verbal cue랑 reward랑 줘. reward는 예를 들면 장난감이나 먹을 거 이런 이런 거야. When your dog starts sitting이야. 너의 개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라는 거는 어쩌다가 한 번 우연히 앉는 게 아니라 앉으라고 할 때마다 앉는 거야. 10번을 시도해도 계속 앉는 거야. 그게 consistently야. 계속해서 앉아. 그러면 마찬가지야. say 또 명령문이야. 그치? say the word야. 이번에는 앉아 라는 말을 해보래. 뭘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it 그 개가 is doing so. 자, 그럼 이번 봐봐. 이번엔 선생님 왜 is doing so예요? 이거는 그냥 doing so가 하는 말 자체가 만약에 여기 is가 없었으면 does so였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라고 해서 특정 시점을 강조했으니까 진행형을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is doing so는 뭘 말하는 거야? is 해놓고 나서 sitting down이겠지. 앉고 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it's best 그랬어요. 가주어와 신주어가 보이죠? 뭐가 최상이래요? to go through예요. go through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겪는 거예요. go through 자체가 세트로 묶어서 하나의 수거예요. 뭔가를 겪다, 경험하다. 자, 그러면 해석상은 이러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of catching이야. 자, 이렇게 포착하는 과정을 계속 겪는 게 좋대요. as often as you can 하면은 가능한 한 자주.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your dog will start해요. 너의 개가 아마도 perform 하게 될 거예요. 뭘? The desired. 자, 뒤에 여기 ed 두 줄만 이렇게 묶어볼까요? 자, 바라고 있는, 즉 사람이 바라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바래지는 행동해서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해주고 있고요.
voluntary라는 거는 단어 뜻만 아시면 돼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란 얘기고요. 자, 여기는 현관 편집시다. In order to be rewarded. 자, 얘는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별표를 두 개를 칠 거예요. 여기다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위에 여기 써놨어요. 이거 자체가 뭐야? 기본적으로 부사조 용법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일종의 관용 표현이죠. 위에 필기하는 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in order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랑 so as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랑 또는 부사조 용법인 to 부정사 자체만 쓰는 거랑 해석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야? 저기도 in order to be인데 in order 없어도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뒤에다가 중요한 건 뭐야? 수동이라는 게 중요하지. 수동 부정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가 틀렸다? to reward라고 쓰면 틀린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걔가 자기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 지가 보상을 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to reward 반드시 아니라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 부정사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일단 중요한 질문. 넘어갑시다.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봅시다. The function of a wind turbine이에요. wind turbine 뭐냐면요. 풍력 발전소에는 그거예요. 왜? 혹시 대관령 이런 데서 본 적 있어요? 산꼭대기 가면은 대충 보고 넘어가. 그리지 마. 이게 나 그림 못 그려? 자, 막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런 걸 봤어요? 이거 하나 길이가요. 이만큼이 45인승 버스 하나랑 길이가 똑같아요. 날개 하나가 엄청 길고 무거운데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요. 어쨌거나 그게 터빈의 날개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wind turbine이요. 자, is to convert해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네요. is 다음에 to 부정사가 하는 건 앞에 있는 function과 화살표를 이렇게 이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묶어주고 땡땡. 그럼 무슨 얘기야? 같다고요. 즉 기능이 convert 하는 거고 convert 하는 게 wind turbine의 기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소위 말해 주격보호라고 하죠. 주어랑 같은 자격을 가진 보어란 얘기예요. 자, convert라는 동사는 into랑 같이 써요. 그럼 뭐가 돼요? A를 B로 바꾸다, 전환시키다예요. 결국 wind turbine의 역할은 이거예요. wind energy, 즉 바람 에너지, 풍력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겁니다. strong wind, 강한 바람이요. is considered, 수동을 쓰는 거 주의하세요. 뭐뭐라고 여겨지는데 good, 충분하게 좋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for electricity production이에요. 전류의 생산을 위해서 충분히 좋다라고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the speed of wind예요. 바람의 속도가 should not be too strong. 자, 문제는 바람의 속도가 너무 세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for 다음에 뒤에 production 썼죠? 이 동사형이 뭐지? 동사형? produce가 동사예요. 그쵸? 그럼 동사형은 produce인데 제가 뭘 물어볼 참이냐면 우리가 지금 부정사고지만 다음에 어차피 동명사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죠. 소위 말해 동사를 명사로 만든다는 동명사를 여기다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동명사를 먼저 써야지. 그러면 for 뒤에다가 이렇게 쓰겠지. producing 이렇게 쓰겠지. 생산한다는 일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뒤에다 electricity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지금 봐봐. 원래 전기 생산 안 하고 만약 전기의 생산 이렇게 쓰면 또 어떻게 될까? 더 production 생산 그리고 나서 of electricity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걸 왜 하는 거야? 우리 독해할 때 자주 나오잖아. 지문에서는 분명히 만약에 wind turbine produces electricity 이렇게 동사로 나왔는데 밑에 요약문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바뀌어 나오잖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자는 얘기야. 동명사면 그냥 바로 목적어를 쓰겠구나. 근데 전기라는 명사랑 생산이란 명사를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전기, 생산 결합시키면 그냥 합성 명사가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생산이란 명사를 전기랑 결합시킬 거면 전기의 생산 이렇게 해서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구나.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나중에 패러프레이즈한테 유용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어쨌거나 바람이
센 건 좋은데 속도가 빠르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excessive wind speed야. 즉 지나치게 빠른 바람을 이렇게 표현했네. 과도한 풍속은 make. 자, make 나오면 줄 쳐야지. 왜? 우린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잖아. 사역동사잖아. 그쵸? 사역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spin이라고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The turbine blaze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제가 날개 3개 달린 거 있었잖아요. 바람개비 같은 거. 그게 blaze예요. 그 wind turbine의 날개를 spin too fast. 너무 빠르게 돌아가게 만든대요. 그리고 뒤에 중요한 거 나와 있어요. 뒤쪽에 여기다가 이 컴마를 잘 보이게 바꿔주세요. 이걸 잘 보이게 해야 돼. 왜? 얘 때문에 위치가 연결될 수 있었던 거고 위치가 말하는 건 뭐야?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야. 즉 앞문장의 내용 언급에다가 밑줄 치시고 내용은 옆에 블라블라 보면 되는데 우린 독해 지문이 아니니까 위치가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면 돼. 앞문장의 내용은 뭐야? 결국 바람이 너무 세면은 윈드 터빈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건 결국 텀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걔네들 누굴까? 앞에 있는 건 얘네들 블레이즈. 그 아까 그 바람개비 같은 날개 걔네가 to tear off 떨어져 나가게 한대요. 자, 그래서 날개가 떨어지게 한다. 자, 그리고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turbine tower예요. 이 타워 자체가 cannot. 타워라는 건 아까 내가 그림으로 했을 때 왜 이렇게 생겼는데 끝에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 그치? 이게 타워겠지. 이거. 그치? 이게 타워겠지. 이게 가만히 unaffected 영향을 안 받은 채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독해할 때도 똑같아. not이 있었는데 이것도 부정어지. undo. 그러면 이거 2개 같이 빼버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영향을 받은 채 있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결국은 바람이 너무 세면 저 기둥도 영향받는다는 얘기야. In such conditions야. 그러면 그러한 상황은 뭐야? 바람이 너무 빠를 때, 풍속이 너무 셀 때. 그리고 may also be harmed야. 마찬가지로 자 그럼 동사를 볼까? 여기에 주어를 하나만 빡 쓰세요. The turbine tower 하나가 공통의 주어였어. 이 공통 주어 하나에다가 동사는 cannot remain이 동사가 1번이었고 may also be가 동사 2번 이렇게 되면 해석이 좀 명확하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손상될 수 있다. To prevent. 자, 여기는 컴마가 여기서 잘 보이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배운 걸 만약에 여기다 내가 2단어 첨가하라고 쓰면 뭘 쓸래요? 앞에서 배운 거.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그치? 뭐뭐 하기 위해서. 좀 아까 있었잖아. 위에 문장에서.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event damage야. 결국은 이 터빈에 가해지는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mechanical braking system이에요. 기계적인 브레이킹 시스템 자체인데 어떤 기계야? 뒤에 cold, 자 꺾은가로 묶어주세요. falling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아랫줄에 현관펜 여기 치세요. 과거 분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시스템을 수식해주고 있죠. 결국은 falling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브레이킹 시스템이 is used 사용됩니다. 이 falling이라는 거는 뭘 하냐면요. prevent인데 얘는 뒤가 중요해요. 이 from을 잘 보이게 표시하세요. from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 아랫줄에 수거 나와 있죠? prevent A from B. 아주 기본적인 수거죠? 터빈 날개가요. spinning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돌아가지 않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아? by facing the blaze예요. 이 블레이드 자체가 away from the direction of the wind예요. 바람의 방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즉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죠. falling 시스템은 can be manual이에요. 뭐 수동일 수도 있고 automatic 자동일 수도 있대요. 그러나 both use예요. 자, 2가지 사용인데 자 뭐예요? 둘 다 the same method예요. 자, both use에다가 both 밑에 주어 형언펜인데 both 밑에 주어 그 다음에 use 밑에 동사라고 쓰세요. 왜냐면은 이 both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falling 시스템이 both라고 말했으면은 manual falling systems and automatic falling systems 이 2가지를 말하는데 both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2가지 다. 걔네가 다 use 사용해. 근데 왜 복수를 썼어? 2개래잖아. 그러니까 복수형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뭐야? The same method. 이게 밑에 목적어 이렇게 쓰면 되죠. 똑같은 방식을 써요. 뭐라는 방식? Of turning the turbine blade예요. 결국 이 블레이드를 away, 자 다른 쪽으로 돌려놓게 하는 방식을 쓴대요. 언제? When the wind is dangerously strong이야. 너무 위험할 정도로 바람이 강할 때는 바람의 날개를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결국은 뭐야? 수동이나 자동이나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제 수동인지 자동인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쵸? 자, 이걸 독해지문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퍼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 3번 봅시다.
내가 혹시 말하는 게 지금 빨라요? 빠를걸? 빠를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하는데 고3 수업도 하는데 고3 애들이 바쁘잖아. 근데 고3은 결석도 꽤 한단 말이야. 영상 보강을 하잖아. 근데 지난번에 애가 나한테 카톡을 보는 거야. 쌤 녹화 영상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경기할 뻔 물 먹다 뿜었대. 그래서 왜 했더니 내가 이것보다 말 더 빠르게 했거든. 그때는 독해짐을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했어. 여러분 1학년이니까 그나마 내가 뭐 한 거고 3학년 조금 더 빠르게 했어. 엄청나게 빠르게 하면서 내가 그래서 니네가 충분히 빠르게 말할 수 있으면 절대 배속해서 보지 말고 그냥 정석을 제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 근데 내가 자기가 안 그래도 배속해서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 얘기 딱 했대. 그래가지고 뜨끔해가지고 물 먹다 뿜었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 때문에 태블릿 젖었다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왜 배속해서 보지 말라냐면 배속해서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필기도 빨리 지나가요. 말은 사실 그럴 수 있어. 설명은 내가 별로 안 들어도 된다 할 수 있는데 필기가 지나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배속한 버튼을 다시 원점을 돌리고 이렇게 잘 안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안 하고 보라고 필기를 내가 해서 강약을 조절한단 말이야. 엔간한 건 되게 배속하지 않게 빠르게 말하다가 강조할 땐 갑자기 둘 중에 하나 느리게 말하거나 작게 말하거든. 보통 그래. 그런데 어쨌거나 좀 빠르게 말한다 싶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얘기해서 듣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복습하실 때. 자 봅시다. 저 친구 좀 깨워주세요. 네. 깨어 있어요. 네. 그쵸. 의식이 다 있다니까. 네가 아직 REM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 인지한 거야. 됐어. 정신 차려. 3번 보자. 자 3번 봅시다. Animals do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를 묶어주세요. 여기서 what에서부터 여기까지를 survive까지 이렇게 통으로 묶으세요. 이만큼 싹 다. 자 싹 다 묶어놓고 나서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제 좀 익숙해질 때가 됐어요. 오라고 쓰면 목적어구나. 나름 이제 기호로 이해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죠. 동물들은 한다. 뭘? 저 박스를. 저 박스는 뭐야? What is necessary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 some fish예요. 자, 여기서 내가 계속 멈춘다면 왜 멈춰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수일치를 보란 얘기죠. 그쵸? 왜? 선생님, fish가 한 마리일 수 있잖아요. 그럼 some이었겠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 보란 얘기예요. fish가 꼭 집어 한 마리면 fish라고 썼겠지. 근데 some이란 얘기는 몇몇 물고기들이잖아. 그러면 뒤에가 당연히 복수 동사가 오겠죠. 생긴 것만 보고 단순 줄 알고 s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어떤 물고기들은요 allow 그랬어요. 뭘 하게 해주냐면 other fish예요. 자 다른 물고기들인데 어떤 물고기야? 자 여기에서 묶어주세요. 저를 따라서 어떻게 묶어주냐면 여기 대이에서 eat까지 묶어야 돼요. 왜냐? 이 대이가 말하는 거는 이 animals예요. 이 동물들. 자기들이 normally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먹는 즉 잡아먹는 이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 보니까 eat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생략된 게 있는 거지. 명사랑 명사가 나왔는데 또 동사가 나와. 그럼 뭐야?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잡아먹는 그 물고기가 뭘 하도록 허락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cleaning tasks예요. 청소하는 일을 하도록 허용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without harming them이야. them은 계속 같아. 이렇게 이으시면 일맥상통하는 거지. animals, they, them 이렇게 되는 거지. 쭉 가는 거지. 여러분 악어새 이런 거 들어봤어요?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물론 물고기 얘기는 하지만 물고기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냥 뭐냐면 상어인데 상어가 했을 때 물고기에 들어가요. 멸치 같은 조그만 크기 물고기거든? 그럼 걔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근데 상어가 걔를 먹진 않아. 왜냐면 거기서 배가 안 불러 그런 애들은. 조그만 애들이야. 근데 되게 작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치아 사이로 들어가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야. 여기 막 껴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막 갉아서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빼주고 그러면 이 물고기는 밥도 먹고 상어는 이게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상부상조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 하지? 공생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나온 거죠. 아래쪽에 보면은 공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ymbiosis. 이게 결국 공생이죠.
근데 그냥 공생이 아니라 뭐야? cleaning symbiosis, 즉 청소를 하는 정화 작업을 하는 공생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as에다가 체크 하나 하세요. as가 여기서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뭐뭐라고 뭐뭐로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이런 정화 작용을 하는 공생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After eating other fish예요. 마찬가지로 이 fish는 계속 복수형이에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은 이후에 자 그리고 나서 it은 가주어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랑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죠. 가주어 진주어고 그럼 중간에 껴있는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의미상의 주어. 자 for predators 즉 포식자 아까 말한 예를 들면 상어 같은 그런 애가 뭘 하는 거? To have food remains예요. 자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표를 어디다 치는지 보세요. 난 별표를 요 아래다 칠 거예요. 여기 스톡에다가 S에서 K까지를 별로 채울 생각이에요. 확대도 했어요. 자 아래쪽 필기가 자연스럽게 커 보이는데 스톡 옆에 과거분사라고 쓰여있죠. 원래는 저기 나와 있는 동사가 사역동사 have라면 목적격보는 뭐가 가야 되지? 뭐가 가야 되지? 원형이 가야 돼. 그럼 여기 원형은 뭐지? 스톡의 원형은? 에? 막 어디선가 뭔가 이것만 계속 들려. 스트라이크예요. 그럼 봐봐. 스트라이크 치다야 치다. 그럼 봐봐. 여기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스틱이지. 그러면 봐봐. 스톡인데 껴있는 거야. 그러면 봐. 얘네 이에 껴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은 이빨에 뭐가 껴있는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인데 왜 원형 안 쓴 거냐면은 봐봐. 먹이에 음식에 찌꺼기가 remains,야. 근데 찌꺼기 덜어 끼어있으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끼어있는 채로 당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뒤에는 과거분사 오는 게 맞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즉 이 자리에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여기가 과거분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자면은 이 자리가 원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원형을 쓰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예문을 옆에다 두 개를 쓰자는 얘기예요. 자, 두 개 쓰는데 이 얘기야. 예를 들면 he 해놓고 나서 자, he 여기다가 had를 쓰자. he had. 똑같이 사역동사 have를 썼으니까 he had me야. 이렇게 썼으면은 뒤에다가 예를 들면은 clean his car 이렇게 되겠지. 자기 차를 세차하라고 시켰다.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his car야. 그러면 이번엔 뒤에가 cleaned가 되겠지. by me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줄은 두 번 치면 되겠네. 사역동사 뒤면 무조건 원형인 줄 알았더니 cleaned라고 과거분사도 들어갈 수 있다. 언제? 목적어가 차인데 차가 청소 세척이 되어지는 거라면 그치? 그럼 지금 저 자리에 스트럭을 썼다는 건 무슨 얘기야? 스톡을 쓴 건 여기에 cleaned였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해돼요? 그래서 어법상 사역동사 뒤에 원형 쓴다는 거 이 교재에서 강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가 원형이 아니라 스톡 썼다는 걸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자 뭐가 흔한 일이야? 예를 들면 상어 같은 그런 포식자 물고기가 이에 치아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래요. This can lead to야. 이것은 자 원래 lead to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면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야. 자 어떤 결과가 되냐면 disease, 질병이 생기거나 뭐 썩을 테니까 아니면 build up of matter야. 어떤 물질 that can hinder eating이야. 뭔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을 hinder한다는 게 막다야. 막다 방해하다니까 음식을 먹는 걸 막게 하는 어떤 물질이 build up, 쌓여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러나 there are some little fish야. 어떤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자, 현관펜은 마찬가지로 앞에 fishy, 뒤에 exist에다가 하고 exist의 별표를 역시 3개를 달았어요. 왜? 아래줄에 수일치 여기.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야? 앞에 있는 거는 오히려 맞춘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계속 fish가 썸이면 여러 마리를 했으니까 R 맞다 이렇게 생각해. 여기다 is은 잘 안 써 일반적으로. 그래도 위에서 한번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휴 살았다. is 안 썼다. 그러면 긴장이 풀려서 여기 가서 exist가 틀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요 동사의 수도 여기는 fish에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복수를 쓰는 게 맞지. 그럼 결국 이 fish 하나가 수일체에 영향을 주는 동사가 2개인 거지. 이렇게 2개인 거야. 자, 그럼 어떤 물고기? 뒤에 관계사절 묶어줄게요.
that에서부터 끝까지 이러이러한 물고기가 있대요. 원래 존재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To clean the teeth of other fish. 다른 물고기의 치아를 청소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They swim into the mouth야. 걔네들이 자 동사 병렬만 체크할까요? 동사는 swim and eat까지가 병렬이에요. 걔네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저 청소하는 조그만 물고기들을 말해요. 얘네가 대이죠. 얘네들은요 이 포식자의 입 안으로 헤엄쳐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the food 먹잇거리인데 걔네들 즉 여기 뒤에 trapped에서부터 their teeth는 their은 위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이 predators가 여기 있는 their이겠죠. 이렇게 자 그 포식자 예를 들면 상어같이 큰 물고기의 치아 사이에 갇혀있는 끼어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포식자는 avoid biting down이에요. 자 얘는 피하는데 자 뭘 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avoid가요.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써요. 근데 이 지문이 동명사에서 나오지 않고 이 지문에 먼저 나온 거죠. 지금 나중에 우리가 다음번에 동명사 배우면 나올 거예요. 어차피 avoid 플러스 동명사라고.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회피하다예요. 자, while this process takes place. take place는 다른 말로 우리 happen 같은 동사죠. 이것도 외워야 되는 수거예요.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씹는 걸 피한다는 건 뭐야? 아니 내 청소해주는 녀석인데 걔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씹는다는 거죠. The actions of both fish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는 뭘 말하겠어요? 청소하는 애, 그 다음에 predators. 이 두 가지의 행동이 마찬가지로 뒤에 go도 주의하세요. go에다가 밑줄 별표 마찬가지로 수일치 주의해야지. 이번에 주어는 누구니까? actions가 주어니까 동사의 수를 go에 맞춰야겠죠. go against라는 거는 어딘가에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행위는 survival instincts 무슨 얘기야? 생존 본능에는 반대되는 거란 얘기예요. 왜냐? 생각해봐. 생존 본능상 조그만 물고기라면 지가 죽으려고 상어 입으로 들어가? 미쳤어? 아니지. 그럼 상어 입장에서는 내 입으로 먹을 게 들어왔는데 왜 안 씹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반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it's common. 자, 가져오 나왔죠?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가? 뒤쪽에 투부정사 진주한 거 알아보겠죠? 결국은 지각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에요. wait. 얘가 뭐예요? 아래쪽에 있지만 이 C에 대한 목적격 보호인 거죠. 지각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식자 물고기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걸 본다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다. 근데 기다리다라는 건 뒤에 뭘 쓴다 했지?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한 거 나오네. 사역동사인데 위에가 왜 클린트인지. 자, 이제 현관펜도 칠 때가 왔어요. 현관펜도 치시는데 나는 특히 여기 ed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겠죠. 왜? 사역동사 뒤니까 clean이라고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밑에다가 clean x라고 봐야겠지. 사역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원형을 쓰면 안 된다. 내용상 봤더니만 자기의 입이 청소가 되어지게끔 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니까 결국은 수동이 맞구나.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사역동사 뒤에서 원형인 것도 나오고 뒤에가 수동인 것도 나오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외우면 안 되고 상황을 보세요. 결국은 청소하다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되는 거겠지. 그쵸? 자, 한 질문 남았어요. 넘어가 볼게요. 4번 질문 봅시다. 1957년도 얘기가 나왔어요. 두 명의 엔지니어인 자, 알 필딩이라는 사람과 마크 샤베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결국은 중간에 동격으로 사람 이름 두 개 집어넣은 거고 본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인벤티드가 동사겠죠. 발명했어요. 그리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현재 완료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지? 앞에 연도 표시가 분명하게 있었죠? 1957년도에라고 과거의 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긴 명확하게 과거를 쓰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뭘 발명했냐면 버블랩이에요. 자, 버블랩은 그대로 버블랩이라고 말해요. 자, 이걸 발명했대요. They did not expect해요. 자, 이제 봐야 될 건 여기 현관펜. To be used. 자, 일단 투부정사인 걸 먼저 판단합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expect란 동사는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인 동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to use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일단 to use가 아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거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to use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use의 목적어가 있어야 될까? 아니,
네, 있어야 되죠. 그쵸? 아니면은 사용하다의 목적어가 invention이거나. 근데 아니에요. 발명 자체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쵸?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들은 자신의 발명품이 사용될 거다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용된다는 얘기야? as packaging material이에요. 여러분 버블랩 그거예요. 왜 뽁뽁이 비닐. 이제 이렇게 뚝뚝 눌러서 여러분 터트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근데 그게 포장재로 사용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It was original design. 처음엔 뭐야? 벽지였대요. 네.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 천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의외로 바보 같았을 수 있어요. 벽지였대요, 원래는. 처음엔 벽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설계 디자인이 되어졌대요. They founded.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founded 아래쪽에 제가 써놨는데, 이거 말고 그냥 find라는 동사는 찾다 발견하다. 그러면은 얘가 3단변화가 found지. 근데 여기는 found만 쓰면 안 돼. 어디서 많이 봤다 해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신의 회사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회사를 세웠다야, 세웠다. 설립했다. 다른 말로 쓴다면 독해를 위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established야, 설립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founded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휘형상 그렇다는 얘기야, 하은아. 그치? 네. 자, their own company예요. 자,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 회사가 뭐야? Sealed Air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인데 1960년에 설립했어요. 자, 그런데 it was. 자, 중요한 문장이 나오네요. 여기 이세 동그라미 하나 하고 뒤에 대세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시는데 여기 not until부터 여기까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어법상 이런 구문이 있어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 강조 구문은 규칙이 이거예요. it하고 that 사이에서 내가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강조 포인트만 집어넣어 주는데 문제는 이 뒤에 is를 쓸지 was를 쓸지 누가 결정하냐면 that 뒤에 있는 동사 시제가 결정해요. 여기가 지금 were 과거죠? 그래서 was인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are이면은 여긴 현재 써야 돼요. is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은 이렇게 돼요. 버블랩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useful protective qualities, 아주 유용한 그런 보호하는 성질이 발견된 건 몇 년 지나기 전은 아니다. 자, 그럼 몇 년이 지나기 전이 아니면 지나고 나서란 얘기잖아. 그래서 한글 해석이 보통 until은 전이라는 뜻인데 이상하게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고 난 후에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not이랑 until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몇 년 지나고 나서야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강조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면 그냥 말하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은 몇 년 지나서 발견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얘네가 가진 성질이 발견된 건 몇 년 지나서야 이렇게 말하는 건 뉘앙스가 살짝 다르죠. 그쵸? 자, 어쨌거나 몇 년 지나서 발견됐어요. 자, when IBM이야. IBM이 뭘 만들었냐면 one of its first computers.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자, the makers of bubble wrap이에요. 이 버블랩을 만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뒤에는 목적어절이에요. 대절 전체 묶읍시다. 자, 뭘 깨달았냐면은 protect예요. 자신들의 제품이 could be used. 여기서 말한 제품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아니라 버블랩이겠지? 버블랩이 사용될 수 있다. 뭘 하기 위해?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가 되죠. 결국 요 투부정사 자체가 의미상 뭐뭐 하기 위해서에 해당되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the computers during shipment예요. shipment가 보통 배송이에요. 배송 배달이니까 컴퓨터를 배달할 때 전자제품인데 막 부셔서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배송하는 동안에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품인 버블랩이 사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After demonstration, 이제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본 게 demonstration이죠. 그러나서 IBM이 드디어 뭘 시작했어요? 뒤에다가 start는 둘 다 써도 돼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또는 동명사를 써도 되는데 여긴 동명사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뭘 구매하기 시작했냐면 버블랩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계속 시제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장의 맨 1번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맨 위에. 여러분 전 화면 안 올릴게요. 맨 위에 보세요. 1957 앞에 뭐가 있었어요? in이 있었죠? 그래서 옆에 시제 뭐였어요? invented 과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시제가 다르죠? since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후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포함하죠. 그래서 시제가 has grown이에요. 그루가 아니라 드디어 현재 완료가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 현재 완료를 쓰는지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잊지 마세요. 어법은 계속
누적이에요. 지난번 시험 보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수일치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죠. fish인데 values 아니라고 얘기하죠. 지난번 시험범위에요. 그 다음에 since인데 그루 아니라는 것도 지난번 시험범위에요. 마찬가지에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했어요? 이제 a successful company,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로 성공했어요. 어디야? 네, 뭘 가지고 있어요? annual sales, 연간 매출액이요. 대략 4.8의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은 10억이니까 약 48억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4강입니다. 수고하셨어요.